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아기가 갑자기 NICU, 즉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안아보고 첫 울음소리를 듣고 가족들과 기쁘게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죠. 그런데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거나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태어난 뒤에 숨쉬기나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섭고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위험 출산이나 NICU 입원은 부모가 선택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전 진료를 잘 받았어도 조심하면서 지냈어도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처음 들어가면 아기 몸에 여러 줄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 소리가 막 들리고 의료진이 계속 아기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처음 보면 당연히 무섭습니다. 이 많은 줄은 도대체 뭔가, 아기를 만져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겁내지 말고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도 아기 치료팀의 중요한 한 사람이니까요.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임신 중 엄마에게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엄마와 아기의 혈액형 차이가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아기를 임신한 경우 조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 몸의 선천성 이상, 즉 태어날 때부터 있는 몸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료진이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산이란 아기가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폐, 뇌, 장, 피부, 체온 조절 능력 등을 키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태어나면 숨쉬기, 체온 유지하기, 먹기, 감염과 싸우기 같은 일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아기가 세상 밖 환경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숨 쉬는 것을 도움받고 내일은 체온이 조금 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는 먹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출산 전에 혹은 출산 후에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기에게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옮기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기에게 필요한 장비와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더 알맞은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결정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왜 병원을 옮겨야 하는지, 옮기면 아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기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진은 바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숨을 쉬는지, 심장이 잘 뛰는지, 몸이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 산소가 충분한지 살핍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울고 안정적이면 부모님 품에 바로 올 수 있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너무 일찍 태어났다면 의료진이 바로 도와야 합니다. 아기를 따뜻한 장비 위에 눕히고 산소 상태를 보기 위해서 손이나 발에 작은 센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숨쉬기 힘들면 마스크로 숨을 도와줄 수 있고 CPAP이라는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CPAP은 아기의 폐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입으로 작은 관을 넣어서 숨을 직접 도와주는 삽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기가 숨을 쉬고 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치료입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부모님이 많은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런데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서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질문과 답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의료진에게 아기 상태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뭔가요? 제가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의학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부모님은 무섭고 슬프고 화가 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참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의료진에게 계속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사의 도움도 받으셔야 하고요. 부모님이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기 상태를 물어보고 설명을 메모하고 회진 시간에 참여하고 모유를 짜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캥거루 케어, 즉 부모님의 가슴에 아기를 피부가 맞닿게 안고 있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의료진이나 첨단 기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목소리와 손길, 냄새와 존재는 내 아기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집중치료실에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여러 감정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CPAP, 산소, 삭관 같은 장치는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기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상치 못한 시작을 아기와 함께 한 걸음씩 헤쳐가 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막막하더라도 하나씩 물어보고 하나씩 기록하고 조금이라도 아기 곁에 있어주세요. 아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 여러분들입니다.